안녕하세요. 하나 언니입니다. 이게 점점 지난번 영상부터 생각했는데 되게 어둡죠? 아니, 저는 예전 영상들과 되게 비슷한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겨울이 가까워져서인지 해가 엄청 짧아졌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찍는데도 이렇게 어둡네요. 이 집안 조명에 기대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노바드 가야에서 묵었던 숙소 말고 그 두 번째로 묵었던 포르투 시내에서 묵었던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포르투 이야기하면 조회수랑 좋아요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나는 앞으로도 여행 갔다 오면 여행 이야기를 한 번씩 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여행 이야기하는 거 딱히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또 갔다 오면 막 이야기하고 이게 어땠는지 말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만드는 컨텐츠와 구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달라서인가, 뭐 여하튼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르투에서 마지막으로 지낸 숙소는 2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원래는 이 숙소를 지내는 동안 통으로 쭉 예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는 100번 잘한 게,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들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여행만 가면 생기는 한국인이 여행만 가면 생겨나는 도핑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하루에 2만 보씩은 되게 당연하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딜 여행 가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연결성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걷고 하면 분명히 피곤해질 거고, 나는 더 이상 근육통이 생겼을 때 하루만 자도 낫는 20대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 우리 30대 넘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관절과 척추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괜히 여행 가서 무리하다가 체력 안배 잘못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체력 안배를 잘못해서 처음에 너무 무리했을 경우에는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관절과 척추가 멀쩡할 때 이 관절과 척추를 최대한 잘 해줍시다. 왜냐면 얘네들은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네를 갖고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를 하거나 얘네를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번 우리를 떠난 관절과 척추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는 당사자성 발언입니다. 제가 그 척추 관절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포르투갈 리스본이나 포르투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이다라고 하는 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정설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후기만 봐도 도보로 다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설명하는 게 많은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쓸 정도로 여행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2만 보가 아니라 3만 보도 걸을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후기로 도보로 이동 가능해요, 도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만 보도 걸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두 번째 숙소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대중교통 접근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숙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숙소에서 보이는 뷰였습니다. 아마 조금 뒤에 붙일 숙소 소개 영상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숙소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소를 예약할 때 좀 특이했던 게,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1명 내지는 2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인 DM 메신저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무려 호스트가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숙소를 가봐서 알게 됐던 건데, 이게 보니까 이 호스트들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에어비앤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호텔? 기업형 호텔에 가까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냈던 그 건물이 적어도 8개, 적어도 8개예요. 제가 볼 수 있는 것만 8개인데 그 8개의 에어비앤비가 있고 거의 항상 예약이 차 있어요. 정말 그 예약할 때도 정말 지금이 기회다. 왜냐면 얘네들은 거의 비어있을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 설명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프롤레타리아의 피가 끓어서 이 자본가 놈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내가 또 이 포르투갈 부동산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할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까요? 내가? 아니 그런 거 생각해보면 포르투갈 부동산 이야기 하기 전에 네덜란드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그런 생각부터 하기 들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만한 뭐 다른 컨텐츠가 있다면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커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였고요. 그러니까 평소대로라면 그 대중교통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뭐 어차피 2박 3일 있을 거니까, 그리고 뭐 포르투 시내니까 걸어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중에 장점 단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선택과는 좀 동떨어진 선택을 하게 된, 그럼 우리가 지냈던 에어비앤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좋은 에어비앤비. 다 좋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을 5조 5억 개를 내려가야 돼가지고 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짜잔, 침실에서 보이는 뷰가 이 정도. 뷰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기는 장롱 있고, 이건 오븐이랑 마이크로웨이브 겸용, 아닙니다. 오븐이고, 여기는 마이크로웨이브. 커피 머신도 있고, 인덕션인 듯. 그리고 소파, 샤워도 나쁘지 않고, 여기 화장실도 나쁘지 않고, 청소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타이어. 이거는 냉장고. 냉동실은 거의 없고, 좀 이 정도. 고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으시죠? 왜 이 숙소를 선택했는지. 그래서 이제 숙소를 보고 왔으니까 그 장점,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점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오늘 아마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숙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바로 뷰가 좋아서입니다. 이 숙소를 고른 이유는 정말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포르투 가는 사람들은 아마 약간 좀 감성 이런 거, 뭐 갬성 이런 거 하다 오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이 숙소를 말했지만 통으로 묵으려고 했으나, 얘기했듯이 뭐 다들 나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들 포르투 오면은 갬성, 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에어비앤비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기간에 통으로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숙소는 그냥 2박 3일만, 그래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좀 뷰 좋은 숙소에서 지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던 거였고, 아무튼 뷰가 굉장히 좋았고, 이게 거실에서든 침실에서든 도루강 뷰가 보이는 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뷰를 보면서 뭐 아침을 먹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보니까 이게 이 숙소의 셀링 포인트인지 에어비앤비에서도 이 숙소 뷰 사진을 가장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게 숙소 상태가 좀 좋았어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기는 하지만,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이라서 또 개인 에어비앤비라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전에 있던 숙소는 완전 개인이 하는 에어비앤비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긴 했어요. 청소가 잘 되어 있긴 했는데 그 매트리스라던가 소파라던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여서 약간 불편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트리스랑 소파 모두 되게 좀 많이 안 쓴, 그래도 좀 이거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기업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아마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도 되게 괜찮은 편이었고, 좀 놀랐던 점이 우리가 입실을 했을 때 입실하는 그 날이 좀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그 에어컨을 켜두고 가신 거예요. 이게 좀 그 약간 외출 모드 상태로 이게 강한 상태는 아니고 약간 좀 은은하게 집안이 시원한 선선한 상태? 그래서 숙소 들어오자마자 시원했던 건 되게 좋았어요. 그날이 정말 더워서 30도 거의 넘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좋았다. 아마 이거는 그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이, 우리는 이용을 못했지만 이게 좀 일찍 그러니까 얼리 체크인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신에 짐은 좀 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지냈던 숙소는 짐을 보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캐리어, 우리 모든 짐을 끌고 점심을 먹으러 가서 거기서 3시가 될 때까지 거의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어디 다른 데 짐을 맡겨놓기에는 또 그 짐을 다시 가서 찾고 이러기엔 너무 좀 번거로워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그래도 여기는 좀 미리 연락을 해서 혹시 좀 우리가 좀 일찍 가는데 짐을 맡아줄 수 있냐 이런 거를 보관해주는 게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이게 에어비앤비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능하다고. 근데 우리가 그 원래 지냈던 숙소에서 체크아웃이 11시고 그때 볼트로 갔거든요. 볼트로 가는데 5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도착하면 아무리 늦어도 11시 10분인데, 근데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말을 하기로는 자기들은 12시는 돼야 그 짐을 맡아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 그 짐을 다 들고 혼자서 기다리는 거는, 왜냐면 토마스가 그날은 그 사무실로 출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포르투 사무실로. 그래서 혼자서 그 짐을 다 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소매치기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냥 좀 이거는 우리는 안 되겠군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짐을 보관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용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건 되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짐을 들고 다니지는 않아도 되니까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가야죠. 그리고 단점 제일 크게, 이 얘기는 내가 지금도 몇 번 언급을 해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메트로역이 상멘투역이긴 해요. 여기가 포르투 완전 시내이긴 해. 근데 여기가 걸어서 이렇게 무려 오르막을 걸어서 13분을 걸어가 나오는 곳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글 맵으로 13분이지 실제로 걸어 올라가 보면 13분보다 더 걸려요. 그래서 구글맵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했는데 이 버스가 이게 포르투 시내 중심가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노바드 가이아 쪽으로 나가는 거여서 딱히 우리에겐 전혀 쓸모가 없었다. 포르투 시내로 어떻게 갈 수가 없었다. 무조건 도보로만 가능을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여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을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는 그냥 대중교통을 타러 걸어가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항상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2박 3일이가 이게 가능했지, 만약에 반달 내내 그랬으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숙소를 통으로 렌트하지 않은 거는 정말 100번 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숙소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숙소의 단점이, 정말 이거를 계단 지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니 물론 첫 번째 집도 계단 없는 4층이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그 전에 숙소는 건물 내 계단이라도 했지, 여기는 건물 밖 계단이에요. 건물 밖 계단을 진짜 끝도 없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문을 딱 열면은 계단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또 다른 계단을 내려가서,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정말 도루강을 보기 위해서 내 관절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밈 있잖아요.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서 이 숙소를
통으로 렌트하지 않은 걸 정말 100번 생각 잘했다라는 게 이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두 단점이 좀 이 숙소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주변에 슈퍼마켓이 없어요. 이게 약간 시내랑도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이게 되게 가파른 되게 절벽에 가까울 정도의 언덕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어떤 편의시설도 없어요. 아니 실은 첫날 도착해서 우리 대부분 숙소 처음 도착하면 좀 장을 봐야 되잖아요. 뭐 아침 먹을 거라던가 아니면 뭐 마실 거라던가 뭐 맥주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 지도를 뒤져서 슈퍼를 찾긴 찾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슈퍼 체인은 없었고 그냥 약간 동네 슈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갔거든요. 그 슈퍼를 찾으러. 근데 계속 길도 길인데 여기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골목이 아니고 다른 골목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슈퍼를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찾아서 아니 물론 바로 옆에 펍이랑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슈퍼마켓이었다. 그래서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없어서 왜냐면 다들 에어비앤비에 묵는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뭔가를 사와서 내가 여기서 부엌에서 뭔가를 조리해서 뭐 물론 조리죠. 이게 요리는 아니고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데 이 숙소는 그 장점을 전혀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슈퍼마켓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날 나가서 놀 거 다 놀고 밤에 이렇게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기 직전에 시내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 그때 숙소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렇게가 아니면 근처에는 전혀 뭐 그런 간식거리라던가 뭐 맥주라던가 이런 걸 살 만한 곳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면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 숙소의 가격. 우리는 2박을 묵으면서 2박 먹었을 때 293유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루 계산을 하면 146.5유로. 그래서 제가 오늘 환율로 체크를 해보고 왔거든요. 오늘 환율로 체크를 해봤더니 43만 3천 원. 1박에 21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지냈던 그 에어비앤비 숙소랑 하루에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10만 원. 그러면 이게 이틀이니까 그나마 이걸 할 만했지. 이거를 만약에 11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돈이 얼마야. 물론 이런 숙소가 되게 숙소를 고를 때 뷰가 가장 중요하고 나는 예쁜 숙소가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숙소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단기로 묵을 때만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장기 숙박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던 그 대중교통 연결성도 그렇고 주위에 슈퍼마켓이 없는 것도 그렇고 단점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단기로 며칠 정도 지내기에는 괜찮은 숙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포르투에서 지냈던 에어비앤비 이 두 개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숙소 관련 영상으로 리스본이랑 포르투 숙소 구하는 팁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기로 한 건 다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그 마지막으로 그 포르투 영상, 제가 포르투랑 리스본 가서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면서 어떤 이 에어비앤비를 구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지역이 좋은지 이런 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다음 영상 만들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econd Airbnb in Porto? Apartment itself was nice, small but didn't really need it to be big. Modern, everything worked. Definitely worth it for the view. Both bridges on both sides. We had some fog in the morning, we couldn't see anything, but otherwise it's really nice. And if you love cats, you definitely want to go there because there's tons of cats in the area. So would you recommend that place? Yeah, I definitely recommend it. Maybe for
a few days up to a week at most, because it's not really the best area. Lots of hills you have to walk up to get anywhere, far from transport, but the place itself is nice. 이 집에 안 좋은 점. 아니, 이 집을 뷰를 보고 선택을 했더니 이게 강에 가까워야 되니까 정말 계단 무슨 심해 해저 터널 들어오는 것처럼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야 돼가지고 어제 짐을 들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여기도 방이 있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아 정말 생각해보는 게 과연 올라가야 되는 게 나은지 내려가야 되는 게 나은지 정말 힘든. 거의 다 왔어.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짜잔.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상태, I just making video. 밖에 상태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임. 아무것도 안 보임. 원개가 엄청 껴가지고